자,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8일 저희 언제였죠? 이제 추석 때 못했던 수업 보강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키우고 저희 지난 시간에 클래스까지 배워봤어요, 그죠? 저희 함수 만드는 것도 배워봤고 클래스 만드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파이썬에는 어떤 굉장히 수많은 명령어들이 존재를 하죠. 굉장히 수많은 명령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그 파이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함수들이나 명령어들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기본적인 이런 명령어들,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뭐 함수랑 클래스를 만들어보고, 그럼 새로운 펑션을 만들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이런 함수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하려는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일이 있어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하려는 일들을 대부분 이미 사람들이 구현을 해놨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선형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 글쎄요, 그냥 갑자기 얘기를 하려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한 통계 처리, 뭐 t-테스트를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통계 처리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아노바 테스트, t-테스트, 뭐 윌콕슨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식을 보고서 우리가 식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미리 만들어 놓고 어떠한 공간에다가 미리 저장을 해 놨다. 그러면은 뭐 저희가 쉽게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함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간을 이제 뭐 라이브러리, 패키지, 모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도 그리고 계층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좀 해보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구글에서 일단 검색을 굉장히 잘 하시면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키우면 보기가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조금 치웠었는데 치우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이제 펑션, 함수죠. 함수들이 있고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하나의 파일 안에 모아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텐데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모듈이 있고 그 안에 함수나 클래스들이 이미 담겨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듈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을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계층적으로는 뭐 펑션이랑 함수랑 클래스는 뭐 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이 모듈인 거고 모듈들이 모아져 있는 공간이 패키지 그리고 그런 패키지들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라이브러리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말로 풀어놔봤어요. 함수라는 거는 하나의 기능성을 가진 코드의 집합을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흔히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뭐 DEF나 람다 사용을 해서 함수를 만드는 걸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약간 말로 하려 그러니까 복잡해가지고 설명을 안 넣어놨는데 뭐 앞쪽에 저희 지난 시간에 설명해놨던 부분을 보면은 조금 될 것 같아요. 클래스는 뭐 똑같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 도면이고 그 설계 도면을 뭐 함수랑 비슷한데 그거를 그 펑션 그 설계 도면을 계속해서 객체에다가 할당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성을 가지는 집합들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가 조금 더 함수보다는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 기능들, 함수, 변수, 클래스 등을 따로 구현을 해서 파이썬 파일 안에다 담궈놓고 그 파일에서 우리가 직접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듈들을 특정한 기능과 관련된 거를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모아놓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는 뭐 통계, 뭐 t테스트,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모듈 안에다가 넣어놓고 얘는 통계에 관한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미분, 적분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또 모듈을 만들어 놓고 얘는 뭐 기본적인 수학식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해놓은 모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듈들을 또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펑션, 클래스, 뭐 클래스랑 펑션 하나의 모듈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모듈이고 모듈을 모아놓은 것이 패키지이다.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는 여러 모듈과 패키지들의 묶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좀 더 뭐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이브러리랑 패키지는 둘 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코드의 모음이죠. 그런데 저희 뭐 임포트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해왔던 뭐 함수들이 있었습니다. 뭐 타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초기에 배웠던 뭐 매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바깥 그 커맨드 라인에서 파일 이름을 인식을 시켜주게 뭐 sys라는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파이썬을 설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표준 라이브러리, 파이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이제 이미 사람들이 또 python.org 그러니까 파이썬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서드 파티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개발을 해가지고 모듈이랑 패키지들을 묶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것들을 외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numpy, scipy, request, scrappy, 웹 브라우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저만 해도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뭐 수업하면서도 제가 내줬던 숙제나 뭐 이런 것들, 과제나 중간중간에 해봤던 연습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런 코딩을 하는 스킬보다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일단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아이디어 안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게 더 그런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여기서도 제가 제일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얘기는 이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아시고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검색을 잘 하시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구글에다가 뭐 이런 거 하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또 솔직히 얘기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굳이 파이썬을 사용을 안 해도 되죠. 그거를 해주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뭐 근데 파이썬을 이용을 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거나 뭐 복잡한 통계 처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최근에 굉장히 뭐 핫한 말이죠.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또 구현을 해주는 코드들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이미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배운 여러 가지 스킬들을 통해서 그 코드들을 뭐 읽고 파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설명서에 어떻게 인스톨하는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분석을 위한 기본 패키지들을 라이브러리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numpy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다루고 이런 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뭐 라이브러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차원 배열 객체, 이로부터 유도한 마스크된 배열 및 행렬 등과 같은 객체, 논리, 배열 형태 조작, 정렬, 상태, I/O를 비롯한 배열에 대한 빠른 작업을 위한 다양한 루틴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산 풀이에 대한 변환, 기본 선형 대수학, 기본 통계 연산, 무작위 시뮬레이션 등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대충 봐도 복잡한 말들이 많죠. 여러 가지 어떤 배열을 다룬다든지 어떤 행렬 이런 문제들을 행렬을 실제적으로 파이썬 안에서 구현을 시켜주는 것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numpy다. 그런 것들이 numpy다. 그리고 scipy라는 게 있습니다. scipy 과학기술 계산을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numpy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뭐 어떤 행렬을 만들어야지 행렬을 만들어야지만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numpy, matplotlib 라이브러리, pandas 그리고 뭐라고 읽나요? 이건 sympy와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분석 시 필요한 복잡한 계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뭐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 안에 구현도 해주고요. 그리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게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게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을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잘 검색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뭐 지금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미 그 분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검색을 하셔도 뭐 인스톨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이러한 모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고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패키지를 만드는 것까지 만들고 한번 동작을 시켜보는 것까지 하는 게 제 이번 수업 시간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모듈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건 자, 앞에서도 뭐 설명했던 부분인데 다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듈이라는 건 함수, 변수 또는 클래스를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그것들을 저장을 하고 저한테 뭐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엔 클래스도 만들어봤고 그 전 시간에는 함수도 만들어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그 함수를 한번 열어볼게요. 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만들어졌었죠. define, say, return 여러 가지 함수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예, 클래스도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거를 그때 만들었던 함수를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파이썬 파일을
파이썬 스크립트를 저희가 이용을 해서 불러와서 모듈의 형태로 불러와서 그것들을 나중에 다른 공간에서 이용을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할 때 모듈 이름은 확장자 .py를 제외한 파일 이름을 그냥 그런 모듈의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법은 저희 뭐 앞에서 뭐 임포트 하는 것처럼 임포트 띄고 모듈 이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 이것도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파일이 있는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실행을 해야지 뭐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파일들은 아무 데서나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동 설치된 모듈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사용을 하는 심지어 기본 이런 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모듈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일 형태로 사실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그런 것들을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읽어줬을 때 걔들은 이미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임포트 뭐 타임 뭐 이렇게 하고 뭐 타임 멋있갱이 해주면은 걔를 이제 읽어와서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할 때 모듈 이름 점 함수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주면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모듈 안에 있는 특정 함수들만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from 모듈 이름 import 그 안에 있는 함수를 여러 개를 한 개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콤마로 나눠 가지고 여러 함수의 이름을 써주면은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 한 번씩 해보도록 하죠. 예, mode 1.py라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save as로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또 아까 뭐 폴더가 어쩌고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지 쉽다고 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라는 폴더를 그냥 C 드라이브에 바로 밑에다가 루트라고 하죠. 가장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상위 단계로 가는 거를 이제 루트로 가서 C 드라이브에다가 테스트라는 폴더를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이름을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스크립트를 mod1.py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고 나서 저희 cmd라고 윈도우에서 cmd를 치시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죠. 윈도우에서 cmd라고 치면 명령 프롬프트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C 드라이브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cd 띄고 슬래시 해주시면 루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만든 테스트라는 폴더로 가주세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치시면은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좀 전에 파이썬 쳤더니 바로 안 됐는데 보통 뭐 디폴트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요렇게 쓰시면은 파이썬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위치에 저장을 하셨을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찾으시려면은 잠시만요. 찾으시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찾았어요. 요 아이들에다가 자세히 파일 위치 열기 하시고 얘의 속성을 보시면은 시작 위치가 나와 있어요. 이 시작 위치를 컨트롤 C에서 카피를 하시고 걔를 컨트롤 C
이 컨트롤 V 해주시고 소문자 py 하고 그 탭키 누르시면은 완성이 되죠. 명령어가. 엔터 치시면은 여기서 이제 그 요 아이들 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서 얘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보시면 똑같죠. 색깔이 다르다 뿐이지. 요거를 인터랙티브 그 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파이썬 쉘. 그러니까 요거를 뭐 정확히 얘기한 적이 없네요. 요거를 인티그레이티브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저희 그 뭐지? 이런 건 뭐 수업 초반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파이썬 들어가시면 ADLE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게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바로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쉘,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그냥 텀이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아이들을, 쉘을 우리가 요 아까 만든 루트 바로 밑에 있는 테스트라는 폴더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mod1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죠. 그 파일 안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때 수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add도 있고 di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함수가 존재를 하지만 add 3, 4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define 되지 않았어. div 15 안 됐어. 그래가지고 못 쓰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import mod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실행이 됐죠. 이제 add 3, 4 그냥 치면은 또 안 됩니다. 근데 mod1.add 3, 4 했더니 덧셈을 해줬어요. 그죠? mod1.div 15 나눗셈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파일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파일 안에서 지정을 해준 만들어준 함수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그때 튜플로 만들어서 튜플 안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지금 곱하는 걸로 바뀌어 있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 가지고 온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mod1.add many 가로 열고 1, 2, 3, 4, 5, 6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720 프린트 args도 해줬고 타입이 뭔지 args가 튜플이고 전부 다 곱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의 답인 720을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지금 모듈로 임포트를 해서 이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코딩이 실행되고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 안에서만 뭔가 함수를 지정을 하고 변수를 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안에서 지정한 변수 같은 건 없었을까요? 없네요. 그죠? 없어요, 변수. 뭐 저 say도 한번 해보죠. mod1.say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hi.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mod1. 요거 쓰는 게 굉장히 성가셔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from mod1, mod1이라는 요 모듈 안에서 mod1이라는 모듈 안에서 import add랑 div 이렇게 쳐주면은 이제 아까 분명히 그냥 이렇게만 썼을 때는 안 됐었죠. 그러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add many Ctrl C, Ctrl V
admin이는 여전히 이 mode1이라는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면 from mode1 띄고 import 특정 함수명 또는 클래스명 이렇게 써주시면은 그 함수랑 클래스를 바로 모듈 이름을 사용을 안 하면서 그 모듈 이름을 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만들어 놓은 거에서 여기서 그냥 컨트롤 C를 눌러 주시면은 꺼져요. 요 아이들이 꺼지는데 이게 뭐냐? 언더바 네임 언더바 라는 그 변수명이에요. 이거는 변수 이름인데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렇게 언더바 두 개, 네임 언더바 두 개. 요게 뭐냐면 어떤 모듈을 가지고 왔을 때 또는 특정 파이썬 코드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을 때 모듈에 이름이 저장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임포트로 모듈을 가지고 왔을 때 모듈의 이름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그 스크립트 파일을 바로 실행을 시켰을 때 요 안에다가 그 어떠한 값들을 넣어줍니다. 제가 한번 그거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일 위에다가 프린트 테스트 코드 라고 쓰고 컨트롤 S를 해서 저장을 해주고 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자, 화살표 방향 위로 해주면 아까 마지막에 이 커맨드 라인에 쓴 명령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파이썬을 다시 열어주시고 import mode 1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실행이 돼 버렸어요. 임포트를 하면은 얘들을 전부 다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그냥 실행을 시켜줘요. 실행을 시켜주니까 요런 그 함수 지정 코드들도 실행이 되면서 함수들이 이 안에 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 뭐라 그럴까? 그 모듈로 우리가 어떤 다른 공간에서 가지고 왔을 때 특정 부분이 실행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게 요거예요. 이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컨트롤 S 요 메인이라는 스트링으로 요 언더바 네임이 언더바 메인이면 얘를 실행을 시켜줘. 근데 얘가 아니면은 실행시키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트롤 S 다시 하고 와서 자 여기서 또 컨트롤 C 다시 파이썬 아이들로 들어가서 import mode 1 했더니 이번엔 실행이 안 됐어요. 그죠? 자, print 언더바 name 언더바 라는 코드를 제일 위에다가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하시고 약간 말이 꼬이는데 자 다시 커맨드 라인으로 와서 컨트롤 C 또 실행시키고 import mode 1 했더니 자 요거죠. 요 부분이죠. 얘가 언더바 name 언더바가 mode 1이랍니다. 지금 얘는 그 메인인데 그러니까 요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이 공간 안에서의 얘가 지금 메인이라는 거고 이 모듈 안에서의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지금 현재 모드 1인 거예요. 자 그런데 컨트롤 C에서 다시 나오고 밖으로 파이썬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랬죠. 파이썬 띄고 모드 1.py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때는 죄송합니다. 예, 모두 원점 파이 그냥 이렇게 치니까 바로 실행을 시켜줬죠. 이 이유는 지금 윈도우에서 얘가 파이썬 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서 모두 원점 파이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요번에는 요 언더바 네임이 언더바 메인 언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다 보니까 프린트 테스트 코드를 해버린 거죠. 이 위에서는 안 했죠, 그죠? 그게 모두 원이었죠.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최초로 실행한 스크립트 파일의 네임에는 메인이 들어갑니다. 지금 파이썬 코드로 최초로 실행을 시킨 스크립트가 요거죠.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요 언더바 네임 언더바에는 메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if문 안으로 이게 true가 되면서 if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테스트 코드라는 걸 프린트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미 코드가 실행이 된 거야 파이썬에서. 그리고 import 모드 1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하위로 요 모드 1.py라는 파일을 열어준 거예요. 모듈로서. 그러다 보니까 요 언더바 네임 언더바는 모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는 거고 그 안에 모듈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는 거기가 시작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실행을 시켜준 코드가 시작점인지 아닌지를 판단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 때 특정 부분을 모듈에서 제외시키고 싶을 때 모듈 안에서 특정 부분을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 사용을 하는 코드가 이 코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긴 코드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코드를 내가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코드를 만들었어. 안에 막 함수, 클래스 막 100만 개 만들어놨어요. 난리가 났어요. 코드 안에서. 그러면서 그 코드가 특정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분석을 해줬어. 그래서 결과 파일까지 막 가지고 만들어줘. 그런데 나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다른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대상을 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그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 여러 클래스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걔가 실제로 분석하는 부분은 내가 실행시키기 싫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사용을 하는 게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실행시키지 말어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가지고 올 부분만 남겨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안에 이 종속되어 있는 명령어가 아니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그 모듈 안에서 특정 부분을 실행시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특정 부분만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었다.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때 계속 보여 똑같은 코드입니다. 색깔이 달라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클래스나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함수들만 제가 뭐 해봤는데 심지어 클래스도 임포트를 하시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클래스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그거를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니까 앞부분에다가 뭐 변수도 하나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쓰죠. 저 지금 얘를 쓰죠. 이 안에다가 PI는 원주율은 잠시만요. 녹화를 하면서 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되네요. 아까 녹화도 안 하는데 혼자 떠들었어요. 파이는 3.141592 그러면서 클래스
math라는 걸 만들면서 self r return 값은 원주율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반지름을 알려줬을 때 원주율을 구해주는 그런 식이죠. 컨트롤 S로 저장을 하고 그래서 import mode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mode1.py 했더니 야 이거는 신기하네요. 그죠? 지금 무슨 일인 거냐고 하니 얘에서 지금 파일을 저장을 했는데 이 공간 안에선 그 전 파일을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죠. import mode1 잠시만요. 뭔가 잘못됐네요. return이 outside function 죄송합니다. 아니라 함수를 안 했네요. define solve CLFR 자, 이게 아니라 함수를 만들어줘야죠. 컨트롤 S 다시 해주고 다시 하면은 안 되죠. 나왔다 와야 돼요. 통과시네. 자, import mode 1 self is not defined 이번엔 self가 define이 안 되어 있대요. 잠시만요. 실수라네요. 그죠? 클래스를 쓸 때는 이거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죠. 여기 쓰는 거죠. 자, 컨트롤 S 다시 해서 또 껐다 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해봤어도 에러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그때 맞춰서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를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코드 보고 디버깅을 계속 해야죠. 아무튼 자 모드 1을 이렇게 또 임포트를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pi라는 요 변수를 지정을 해줬죠. 저거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은 mode1.pi 치시면은 3.141592 가지고 옵니다. 임포트 할 때 from mode1 import pi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뭐든지 뭐 함수가 됐던 클래스가 됐던 이런 형태로 뭐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자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다르게 썼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주율까지 보는 거를 확인을 했고 A는 mode 1.math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 자꾸 잘못해. 자, math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왔어요. A에다가 이제 A.solve A는 객체입니다. 저 math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되었어요. 이제 객체가 됐으니까 solve 5 넣어주면은 SOV라고 썼네요. 오늘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실수를 많이 해요. 25 곱하기 mode 1.pi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요. 78.5398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주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저 모드 1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죠. 심지어 여러 개의 함수를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add라는 그 함수가 있죠 안에 모드 1.pi 5.5 이렇게 하면은 뭐 원주율에다가 이 pi라는 원주율을 모드 1에서 가지고 오면서 5.5랑 더해주는 것도 가능하죠.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래 걸려 설명을 하면. 아무튼 그래서 모듈 안에서 함수랑 클래스를 가지고 오고 특정 부분을 실행 안 시키는 것까지 뭐 해봤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해봤고요. 그런데
자, 이제 이번에 해볼 거는 지금 이거 아이들 안에서 지금 실행을 시키고 있죠. 아이들 안에서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새로운 파일을 여기다 만들게요.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면서 스크립트를 새로 짜는 거예요. 얘 이름은 modTest.py라고 할 겁니다. import mod1. 그 파일 스크립트 안에서 또 다른 스크립트를 모듈로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result는 mod1.add OE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하고 print result라고 하면서 이거를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는 거는 아까 얘랑 같은 폴더 안에다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그 폴더 안에 있죠. 이 테스트 C 드라이브 테스트라는 데 안에 있어요. 파이썬 모드 테스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모드 테스트 .py 해주시면은 자 모드 1을 지금 임포트를 하면서 임포트를 했죠. 임포트하면서 이 부분 지금 프린트 이 부분을 해준 겁니다. 모드 1이라고 나왔죠. 그 모드 1이라고 모듈로서 한 거라서 이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고 쭉 가가지고 전체 함수 가지고 온 다음에 이 모드 1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5 더하기 2를 해줘서 7을 우리한테 리턴을 해줬습니다. 지금 두 개의 스크립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 스크립트에서 이 모듈을 가지고 와서 실행을 시킨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계속 같은 폴더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었죠. 같은 폴더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을 지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은 제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파이썬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모듈이랑 뭐 클래스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야. 여기가 라이브러리야. 도서관이에요. 여기 가서만 찾으면 돼라고 미리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정 모듈을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해준 그 라이브러리에다가 넣어주면은 걔들은 굳이 파이썬한테 굳이 우리가 그 폴더로 가서 실행을 시키지 않아도 거기를 뒤져서 처음에 임포트를 하거나 이런 걸 해도 어디서든지 어느 공간에서든지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말을 미리 여기다 써놔야 좀 안 헷갈리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그 공간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 여기 써놨었나? 예. 그런 거를 코드 안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코드 안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안에서 추가를 하는 방법은 이 sys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와서 sys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sys.pass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로 인식되는 폴더들이 나오게 돼요. 자, 보여드리죠. import sys라는 거에 굉장히 좋은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도 뭐 열심히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패키지라고 하죠. 패키지. 말이 헷갈리네. 이 sys라는 패키지. 이런 용어들이 저도 헷갈려요. 뭐 라이브러리가 뭐 그런 공간인데 얘가 라이브러리고 또 요 sys라는 패키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sys 안에 있는 pass는 sys 안에 있는 또 다른 그 함수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sys.pass라고 얘기를 이렇게 써주면은 이 명령어는 라이브러리로 인식을 하고 있는 폴더들을 쭉 보여줘요. 근데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sys.pass.append 이 안에다가 특정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넣어주면 C 드라이브 \\테스트 특정 폴더를 여기다 append를 해주면은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임포트 모드 1 하면은 얘가 바로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먼저,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은 쉘이 있어요. 쉘을 눌러주시고 리스타트 쉘이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F6죠. 자, 그냥 컨트롤 F6로 한번 하면 리스타트라고 나옵니다. 리스타트는 이 공간을 전부 다 갈아엎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포트 모드 1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드 1이라는 모듈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앞에 했던 걸 다시 하겠습니다. 임포트 sys.pass sys.append C 드라이브 // 테스트 해주면은 요 리스트 안에다가 요 C 드라이브 테스트라는 폴더를 어펜드를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임포트 모드 1 다시 하면은 이제 모듈이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특정 모듈이 있는 공간을 코딩을 할 때 다른 코드 안에서 스크립트 안에서 사용을 하고 싶어. 근데 걔가 라이브러리에 안 들어가 있고 막 걔를 라이브러리에 옮기고 이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은 요거를 미리 넣어주면 그 폴더를 지정을 해주면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모듈로서.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이 sys.pass에서 앞에서 리스타트 하기 전에 여기다가 넣어줬었는데 리스타트 했더니 얘가 사라졌죠.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어펜드를 해주면은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템포러리하게 지금 특정 코드, 특정 공간 안에서만 걔를 라이브러리로 인식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커맨드 라인에서 추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방법은 set python pass는 모듈이 저장된 폴더를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거를 또 커맨드 라인에서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cd. 나와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고 자, 여기서 임포트 모드 1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지금 폴더를 바꿨으니까 이 테스트라는 폴더 밖으로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었던 파이썬 안에서 지정하는 것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sys.pass 지금 그러니까 공간들이 막 다른데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지금 새로운 코드 시스템 아니 그 인바이러먼트일 뿐인 거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했더니 또 라이브러리들 패스가 나오고 sys.pass.append C 드라이브 // 테스트 하고 임포트 모드 1 하면 이제 들어와진다. 그래서 모드 1.add 53 하면은 자, 해준다. 이런 게 봤습니다. 그죠? 요거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커맨드 라인에서 지정하는 거. 컨트롤 C 눌러서 끄고 자, 다시 파이썬으로 들어가서 임포트 모드 1 하면 안 되죠. 컨트롤 C에서 나오고 자, set 대문자로 pyth python when pass는 C 드라이브 테스트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이썬 들어가서 임포트 모드 1 해주면은 이제 되죠. 그러니까 파이썬 패스라는 거는 라이브러리에 요 폴더를 추가를 해라. 요 폴더도 이제부터 파이썬 패스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뭐 그런 것들 저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을 잠깐 멈췄다가 또 혼자 떠들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모듈을 배워봤습니다. 모듈을 실행을 하고 변수가 아니라 그 패스를 지정을 해주고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특정 폴더를 뭐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부분은 지금 어떤 모듈을 만들어주고 뭐 특정 펑션이나 클래스가 들어있는 모듈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위치 지정이 중요하다. 그럼 이번에는 요 패키지를 모듈들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만드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각각의 모듈은 각각의 파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 어떤 계층 구조가 있고 어떤 폴더들이 일단 계층 구조가 있어요. 그 폴더들 안에 파일들을 그 모듈들을 분산을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폴더명을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죠. 파이썬 코딩을 할 때도 변수명을 잘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그냥 보통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도 폴더명을 잘 지정을 해줘야 돼요. 뭐 동영상을 모아놓은 폴더를 뭐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동영상을 모아놨는데 뭐 뜸북이라고 만들진 않죠. 새 이름으로 만드는 거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잘 사용. 여기에 동영상이 들어있어. 여기 사진이 들어있어. 여기는 뭐 게임이 들어있어. 이러면은 게임 폴더를 만들어주고 사진을 넣어놓은 폴더는 사진이라고 이름을 적어주고 동영상이 들어있는 폴더는 동영상이라고 지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뭐 패키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파이썬 코딩을 해서 파이썬 코드 제목을 지어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딱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거구나. 그리고 변수명을 지정을 해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름을 지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지어서 뭐 계층 구조를 만들어 줄 때 그런 걸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모듈을 불러올 때도 모드1 안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점으로써 표현을 했죠. 모드1이라는 모듈 안에 있는 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패키지는 그 모듈의 상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상위 폴더가 있고 그 폴더가 속해져 있는 또 다른 폴더가 있고 쭉 따라가면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도트를 사용을 해서 점을 사용을 해서 모듈을 계층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B, 뭐 C 이러면은 패키지 A 안에 있는 모듈 B 안에 있는 C 여기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C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 패키지는 디렉터리와 파이썬 모듈,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건 파일이죠. 파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들어있는 폴더를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시켜주면은 뭐 그 폴더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앞에 했던 내용이랑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기본 컨셉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안 시켜줬으면 그 폴더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 패키지가 들어있는 폴더 안에서만요. 자, 그래서 미리 어떤 패키지 구조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아이고. 자, 뭐 이렇게 이거는 헷갈리니까 한번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 슬래시가 뒤에 붙어 있는 것들이 폴더예요. 전부 다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사운드라는 폴더가 있고 그래픽이라는 폴더도 있고 플레이라는 폴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라는 폴더 안에는 언더바 init _py 그리고 각각의 폴더 안에는 이 파일들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이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사용을 하는 2.7 버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키지를 만들 때. 그리고 각각의 또 마지막 폴더 안에는 가장 하층에 있는 폴더 안에는 또 여러 모듈들이 파일들이 파이썬 스크립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불러서 우리가 패키지 안에 있는 모듈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고 우리가 굳이 시각화를 한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있는 거고 윈도우에서 탐색키 이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시각화를 해준 겁니다. 시각화를 우리가 보기 좋게 이 안에 있는 또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윈도우는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죠. 눈으로 보기 좋게 심지어 이런 파일들에 실제로 원래부터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파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어쨌든지 간에 폴더들이 있고 이런 계층 구조가 있는 건데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어 주면서 그것들을 계층적으로 우리가 패키지 안에서 또 안에 있는 다른 폴더 안에 있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패키지라는 거죠. 설명을 잘 못해.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요 게임이라는 폴더 안에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라는 폴더가 있는 거고 또 init.py라는 게 있는 건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모듈들이 들어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C 드라이브 요 테스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새 폴더 일단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 거예요. 게임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잠시만요.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새 폴더 사운드라는 폴더도 만들고 지금 얘들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같은 계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픽이라는 폴더도 만들고 플레이라는 폴더도 만들고 그리고 얘를 이름을 바꾸기를 해서 언더바 init 언더바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확장자명까지 확장자명 바꾸는 거에 솔직히 얘기하면 저 윈도우를 잘 못해요. 딴 것도 잘 못하는데 여기 보기에서 파일 확장자명을 클릭을 하시면은 확장자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아이들을 열어서 얘는 전부 다 지워주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닫으면은 다시 열면은 아무것도 없죠. 일단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이 파일이 있어야지 어떤 계층 구조를 인식을 합니다. 근데 파이썬 3.3서부터는 이 파일 없어도 된다 그래요. 패키지 만들 때. 어쨌든 전부 다 넣어줍니다. 비어있는 요 언더바 init.py 파일을 전부 다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사운드 안에 여기서 그냥 요거 하시고 F2키 누르면은 바로 바꿀 수 있어요. echo.py도 있고 wav.py 파일도 있고 그리고 언더바 init도 있고 그래픽 폴더 안에 스크린 파일도 있고 렌더 파일도 있고 init도 있어야 되고 플레이 폴더 안에는 fd 이름 바꾸기 run 이름 바꾸기 테스트 도 있고 그냥 이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게임이라는 패키지를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게임이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안에는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폴더를 패키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고 안에는 그래픽, 플레이, 사운드라는 또 폴더가 안에 있고 이 파일이 존재를 하면서 안에도 전부 다 init 파일이 있으면서 렌더라는 모듈도 있고 스크린이라는 모듈도 있고 이 모듈들은 지금 비어 있죠.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죠? 비어 있고
play, sound 전부 다 안에 모듈들이 2개씩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은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운드라는 요 안에다가 그냥 에코를 열어주고 에코라는 모듈 안에 뭔가 명령어를 저희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령어를 넣어줄 거예요. echo.py는 define 함수를 만들어주죠. echo tes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는 함수를 만들어줄 겁니다. print echo echo test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echo라고 우리한테 어떤 글을 프린트를 해주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wave라는 이거 헷갈리니까 wave라는 모듈도 만들어줄 겁니다. wave라는 모듈도 귀찮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요 다운표에 에러가 나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뭐 이것도 뭐 코딩 때문에 그러겠죠. 코드 때문에 그러겠죠. 저장해주고 닫아주고 이 앞에 제일 윗줄은 뭐 넣어줘도 상관없죠. 그냥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해주고 렌더라는 그래픽 안에 이 모듈도 저장해주고 닫아주고 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일단 패키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안에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듈 함수의 실행과 같아요. 아까 점으로 표현을 해주면서 근데 대신에 그 위에 패키지 이름이 뭔지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import a.b.c처럼 임포트 할 때 가장 마지막 그 가지고 오는 잠시만요. 패키지가 아니죠. 함수이죠. 그 a.b.c처럼 임포트를 하는데 가지고 오는 마지막 항목이 모듈 또는 함수여야 돼요. 자, 한번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죠. 저희 아까 이 테스트를 이미 파이썬 패스로 커맨드 라인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안 해도 이제는 될 거예요. 이거 자꾸 쓰는 게 귀찮아가지고 얘를 그냥 바로 파이썬이라고 쳐도 아이고 실행이 되게 가능하게 검색을 해버리죠 이놈이.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걸 할까 했는데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테스트 안에 게임이라는 패키지가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임포트 게임 하면은 돼요. 근데 임포트 게임 한 다음에 game.sound echo 테스트 그리고 이거 안 되죠. 네? 안 되죠. 다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import 띄고 game. 그러니까 모듈까지 전부 다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는 모듈이나 함수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된다. 우리가 만든 체계 안에서는 echo까지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echo라는 모듈까지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은 game.sound.echo 테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은 echo. 자, 게임 안에 있는 사운드라는 또 폴더 안에 echo라는 모듈을 가지고 왔고 그 echo라는 모듈까지 가지고 왔으면 그 안에 있는 echo 테스트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전부 다 그냥 끝까지 써주면서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지금 성가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 함수 가지고 올 때, 그 모듈 가지고 올 때도 그게 있었어요. from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rom을 사용을 해서 from을 사용을 하시면서 임포트하고 싶은 부분만 딱 이렇게 하시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echo 테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보시면 echo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설명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설명만 듣고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죠.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설명만 듣고 앉아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임포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바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임포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앞에다 다 써줘야지만 이 부분이 사용 가능하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C로 이거 꺼주고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제가 임포트 요걸로 했다고 해볼게요. echo 언더바 테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행이 안 돼요. 임포트 다음에 나온 부분들을 다 써주고 그 밑에 있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나오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그리고 모듈까지 전부 다 임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from을 사용을 하면은 앞에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제 실행을 시킬 때 안 해도 된다,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행을 시킬 때 임포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다 써줘야 된다. from 게임이라는 패키지 안에서 사운드 안에 있는 에코를 가지고 와. from 게임 안에서 import sound.echo 이거 왜 안 되지? 이건 안 되네요. 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돼요. 임포트 할 때 from으로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from을 사용을 하고 싶으면 임포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마지막 모듈이나 마지막 함수가 나와야 되네요. 중간 계층은 from 임포트 형태로 중간 계층까지 넣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쓰고 싶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에코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에코 테스트까지 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에코 테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만 해도 사용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임포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다 써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함수 수준에서도 임포트하는 것이 가능하다. from으로 사용을 하면. 그래서 방법 1, 2, 3 다 해봤습니다. 그냥 전체 그러니까 from을 사용하지 않고 임포트를 하면서 전체 계층 구조를 전부 다 써주면은 전체 계층 구조를 전부 다 그 패키지 안에 있는 전체 계층을 다 써주고 마지막에 나오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임포트하는 부분을 from을 사용을 하면은 위에 있는 상위 계층들을 가지고 오고 마지막에 있는 모듈만을 임포트를 하면서 모듈점 함수로도 사용 가능하고 앞에 모듈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그 모듈까지를 from으로 넣어주고 임포트 함수만 임포트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폴더 안에 이 언더바 init라는 파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언더바 init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패키지 안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여기 우리가 안 만들었던 파일들이 자꾸 생기죠. 그리고 요 .pyc라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설명하다가 또 옆길로 새는데 뭐 솔직히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자 가만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저희 이 WAV라는
요 모듈은 실행시킨 적이 없죠. 요 INIT랑 에코에서만 그 것들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앞에 모드 1.py에서도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저희 자, 굉장히 처음 부분으로 한번 수업의 153번 굉장히 처음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파이썬이라는 건 자, 이제 굉장히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파이썬이라는 건 인터프리터예요.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을 쭉 써주면은 얘가 번역을 해서 기계어로 바꿔주는 겁니다. 기계어로 바꿔줘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굉장히 그 사람에 가까운 언어를 우리가 써주면 걔를 기계어로 해석을 해서 기계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인 건데 컴퓨터는 우리가 하는 말을 바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pyc라는 파일 안에다가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기계어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얘를 실행을 시켰으면은 파이썬에서 얘는 요런 그러니까 기계어로 요런 거를 나한테 그 컴퓨터한테 하라고 시켜놓은 거구나라고 미리 인식을 하고 컴파일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 컴파일하는 단계가 처음 했었으면은 그 다음에 또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한 번 더 번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이 pyc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뭐 속도 향상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넘어와서 요 언더바 init.py의 용도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은 지웠네요, 제가. 자, 해당 디렉터리가 패키지의 일부임을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중간에 막 바꿨는데 저장을 하고 싶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조금 고치고 왔습니다. 미리미리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요. 뭐 아무튼 요 언더바 두 개 init.py는 그 얘가 패키지다. 그리고 패키지 안에 속해져 있는 거다. 요 폴더가 그거를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역할도 있어요. 일단 요게 없으면은 패키지 안에 속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거를 한번 또 보여드리죠. 사운드를 제가 가져오는 걸 보여드렸어요. 플레이 안에서 요 init를 지우겠습니다.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들어가서 사운드 안에 run이라는 저 모듈을 한번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바꿔보면 되겠네요. 임포트를 하는데 임포트를 할 때 play.run 하면은 play.run은 못 가지고 와요. sound.echo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저 init 파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init 파일을 플레이 안에다가 다시 복사를 하나 해주고 자 이제 되죠. init 파일이 있으니까 얘는 이 친구 패키지 안에 있는 친구네 하면서 가지고 와주는 거예요. 근데 3.3서부터는 이 init 파일이 없어도 그냥 폴더 구조만 만들어주면은 패키지라고 인식을 해줍니다. 근데 아직도 뭐 2.7 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니까
안전하게 하려면 init 파일이 굳이 우리가 패키지를 만든다 그러면 init 파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냥 빈 파일을 넣어줘도 되는데 얘 비어 있습니다. 지금 빈 파일을 넣어줘도 되는데 얘도 어떤 역할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언더바 initiate.py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용도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에서 사용을 할 때 이 별 표시는 모든 걸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from game.sound라는 폴더 안에 있는 이 사운드라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모듈, 에코랑 웨이브를 다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이 별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from game 안에 있는 사운드 안에 있는 인풋 별 이렇게 하면 다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지정을 해버렸어요. 자, 끄고 다시 from game.sound 그리고 import 별 표시를 하면은 echo 테스트 예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그죠? echo라는 게 define이 안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wav 테스트 가르고 가로 닫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모듈 두 개가 있는데 얘들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별 표시를 해줬는데도 별 표시를 해줬을 때 어떤 모듈을 가지고 와라고 지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게 언더바 all 언더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가지고 올 모듈들의 이름들을 써주시면 돼요. 언더바 all 언더바라는 변수명을 지정을 해주시고 equal 리스트 형태로서 에코를 가지고 와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 다시 가서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시 임포트를 해보고 앞에 썼던 echo 테스트 껐다가 다시 해야 되나 봐요. 이해해 주시고 echo 테스트 해주시면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에코만 가지고 오라고 돼 있죠. wav 테스트 가르고 가로 닫고 하면은 이거는 안 돼요. 여기다가 wav도 가지고 와. 저장 컨트롤 S 해주시면 자 나갔다 와야 되네요. 상당히 성가시네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별 표시로 다 가지고 와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웨이브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 주는 겁니다. 언더바 init 언더바 .py에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 외에도 어떤 패키지 계층 구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데 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위치라는 게 있어요. 저 별 표시도 커맨드 라인에 가서 약간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dir 해주시면은 dir 곱하기 .txt dir 곱하기 .gif 예. dir 곱하기 .gif라고 하면은 gif가 전부 다 나오죠. 이 곱하기라는 게 .gif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 C 드라이브 폴더 안에 그 루트 폴더 안에 있는 gif로 끝나는 모든 파일들을 다 보여주죠.
그러니까 별 표시는 그래요. 그런데 상대 표시를 해줄 때 점점 또는 점이 있어요. 자, cd 뜨고 테스트 이렇게 해주면 테스트라는 폴더 안으로 들어가요. cd 띄고 점점 해주면은 하나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cd 띄고 테스트 dir 하면은 지금 게임이라는 폴더가 안에 있죠. cd 띄고 게임 dir 하면은 또 안에 graphics play sound라는 폴더가 있죠. 그러면서 사운드라는 폴더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 커맨드 라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에서 파이썬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리눅스가 됐던 요 윈도우스 명령 프롬프트가 됐던 도스라고 하죠. 요 안에서 어떤 뭐 계층 구조를 왔다 갔다 할 때 굉장히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테스트 안에 있는 게임 안에 있는 사운드 안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cd 띄고 점점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cd 점 하나만 해주면은 점은 현재 있는 위치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점은 하나 위에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그 위치를 표현을 하는 게 점점, 점 두 개 또는 점 한 개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표시는 그리고 사운드 들어가서 dir 하면은 파일이 여러 개 있는데 dir 띄고 곱하기 .py 해주면은 py로 끝나는 파일들만 보여주고 dir 띄고 곱하기 .pyc 해주면 pyc로 끝나는 파일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dir 띄고 wav 곱하기 해주면은 wav로 시작해서 뭐 뭐든지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런 곱하기 표시, 곱하기가 아니라 별표 표시, 그리고 이런 상대적인 거 그런 것들을 실제 많이들 사용을 하는 명령어들인데 파이썬 코딩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상대 위치를 이용을 하는 것이 파이썬 코드 안에서 가능하다. 그 방법은 뭐냐? 저희가 요 렌더라는 파이썬 사운드 말고 게임으로 나가서 그래픽 안에 렌더라는 요 모듈을 하나 만들어 줬었죠. 지금은 비어 있진 않구나. 렌더 테스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렌더라는 모듈이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지금 렌더라는 모듈은 테스트 안에 게임이라는 패키지 안에 그래픽이라는 공간 안에 렌더라는 모듈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요 모듈 안에서 제가 사운드 안에 있는 에코 테스트라는 그 모듈을 가지고 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from game.sound.echo echo 띄고 import echo 테스트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 cd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고 여기서 렌더라는 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from game graphic render import render test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안 하고 import 그 렌더라는 모듈까지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from import render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해주면은 render 테스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개 가능하죠. 계속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렌더라고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코 테스트를 우리가 가지고 와달라고 했어요. 상당히 멍청하네요. 그죠? 여기다가 요거를 해줘야죠. 다시 오늘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하네요. 실수를 너무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래픽 안에서 렌더까지 가지고 왔어요. 렌더 테스트 가르고 가로 닫고 해주면은 렌더랑 에코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서 얘를 임포트를 안 해줬으면은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컨트롤 C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막아주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다시 from 여기서부터 해주면은 에코 테스트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 안에서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다른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다시 저장을 해주고 이대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렌더 테스트를 해주게 되면은 에코 테스트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데 지금 여기서는 패키지의 굉장히 루트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상위 계층서부터 전부 다 써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있는 이 렌더라는 거는 게임 밑에 있습니다. 본인도 이 사운드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운드랑 이 에코랑 같은 위치죠. 사실 render.py라는 이 모듈은. 그래서 이 앞에다가 점점을 해줘 버리면은 점점 이렇게 써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또 나가서 가지고 와서 이걸 해줘도 그러니까 자기보다 하나 위에 있는 데로 올라가서 지금 렌더가 지금 속해져 있는 데서 하나 위로 올라가면은 게임 안으로 가는 거죠. 사운드로 가서 에코로 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 수준 위에 부모 폴더로 가서 거기서 다시 사운드로 들어가서 에코로 가서 에코 테스트를 가지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듈 안에서 하나의 모듈 안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를 한 수업 내용입니다. 자, 잠시만요. 좀 전에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희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한 내용은 오늘 모듈을 만들고 패키지 만드는 데까지 해봤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모듈이나 패키지 뭐 그렇게까지 막 만들면서 저는 코딩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모듈, 패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 그러니까 오늘 수업 초반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미 굉장히 많은 패키지나 모듈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개를 해놨다. 그리고 뭐 넘피,
사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분석이 용이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운을 받고 사용을 하는 것들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하기 전에 뭐 임포트 모드 1 뭐 이렇게 하면은 모드 1.add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임포트 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뭐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임포트 할 때 또 약간 편한 명령어가 뭐가 있냐면 자, 모드 1이라고 항상 치기가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모드 1.add 저거 치는 거 from 써가지고 하면은 되긴 하는데 그냥 이 모듈 안에 있는 여러 함수들을 사용을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모드 1이라고 다 쳐주기 귀찮아. 코딩할 때 한 글자 덜 치는 게 굉장히 굉장한 힘이 될 때가 있다 그랬어요. 특히 힘들 때, 저도 지금 힘든데 조금 as라는 거를 사용을 하면은 조금 편합니다. as a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뭐냐? 이제 모드 1이라는 저 모듈은 a가 되는 거예요. a.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거랑 똑같은데 이제는 모드 1은 a랑 똑같은 거예요. a를 치면은 모듈 모드 1이고 모드 1.pyc에서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numpy에 있는 numpy를 사용을 하고 싶다고 할게요. numpy라는 친구가 뭐냐면 어떤 숫자를 다루는데 뭐 행렬을 만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행렬 뭐 array라고 하는데 일단 numpy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죠. numpy라는 모듈이 없어 너한테 지금. numpy라는 친구 저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 안에 행렬로서 뭐 이렇게 생긴 행렬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면서 행렬 비슷한 구조가 생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행렬의 그 뭐 계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써주면 될까? 예, 어떤 행렬을 만들고 싶어서 행렬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건 numpy라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듈들을 한번 사용하는 것까지만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파이썬 패키지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아나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미 파이썬 안에 있는 요 pib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이썬을 실행을 시키면서 -m 요 안에 있는 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pip 띄고 install 띄고 numpy 이렇게 해주면은 저 numpy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와 줍니다. 자, 좀 전에 numpy 가지고 와줘 했더니 안 됐었죠. 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난 거예요. numpy라는 그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준 겁니다. 제 컴퓨터에다가. 그래서 import numpy 해주면은 이제 실행이 돼요. numpy라고 치면은 numpy라는 모듈이 여기서 그러니까 패키지예요 지금. numpy라는 패키지가 여기서 가지고 와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as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겠습니다. as np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array를 만들어 볼 거예요. 행렬을 만들어 볼 겁니다. b는 np.array 가로 열고 뭐 아까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b 치면은 b는 얘는 지금 array고 array인데 1, 2, 3, 3, 4, 5 이런 형태로 있어. 그리고 b.
shape이라고 쳐주시면은 얘는 2x3로 있는 행렬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0, 0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수는 1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죠. 여기서 numP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명령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렬의 계산 여러 가지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numP라는 패키지인데 행렬을 만들어주고 뭐 행렬뿐만이 아니에요. numP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는 패키지를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패키지 안에서 모듈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실제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어떤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렇게 해 나가는데 제가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제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올려드린다고 공지를 했었는데 뭐 시간 안에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그럼 금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 한글날 못했던 수업을 보강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날 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고 예, 저는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